다음 주부터 이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강전혜 대변인 보시기에 가장 좀 청문회에서 이슈 메이커로 떠오를 만한 가장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할까?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다면 누굴까요? 이진숙 후보자겠죠. 이진숙 후보자가 일단은 논문 표절이라는 게 대통령도 예전에 지난 대선 때 가천대 석사 논문 막 얘기 나오니까 아우 나 이거 석사 그냥 하기 반납하겠다. 그래 나 표절한 거 맞다. 막 이렇게 나왔었고 이번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표절 이야기들이 나왔어요. 네. 근데 이게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자들의 논문을 갖다 썼다라는 거는 연구 윤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게 뭐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그때 이제 현행법을 좀 위반한 부분, 가족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던 이제 우리 의무교육 기간을 이제 맞추지 못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모두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한두 명은 내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도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. 증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뭐 협치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두 명을 뺀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번 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 특징이 현역 의원들이 엄청 많잖아요. 그렇죠. 현역 의원들은 내 편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 하면 이진숙, 권오을이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낙마 가능성이 뭐 거의 한 90%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좀 안 좋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네. 권오을 후보자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. 두 명이 좀 낙마 가능성 가장 문제 있는 후보가 아닌가.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셔요? 크게 뭐 다른 생각은 없고요. 네네.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상대적인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저 중에서 가장 낙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정치권에서는 교수들을 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. 진짜예요, 진짜. 거의 유일한 교수 출신인데요. 예.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생각해 보면은 네. 그때 그 경북대였나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. 예, 그분도 자진 사퇴했어요. 그때 네. 아들 뭐 편입 문제인가 그랬었죠. 의대 무슨 편입 문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낙마 시켜버린 거죠. 그러니까 네, 아예 네. 그러니까 청문회 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의 누구였지 이순애였나 박순애였나 이순애였나 박순애 아니에요? 박순애죠, 지금 박순애. 이제 이름이 네. 기억이 안 나요. 그분은 교육부 장관이 되기는 했는데 한 달 만에 사퇴했어요. 예, 그게 이제 만 5세 뭐 초등학교 입학 그쵸.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치는데 가장 좋은 게 사실 교수 출신들이다. 별로 그리고 의혹이 없어요.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비리라도 같은 뭐 의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을 옹호해야 돼 우리가 약간 이런 정서가 있어 확실히 의원들이 예. 같은 의원들이면 같은 정치인이면은 약간 동료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시위를 쳐주거든요. 근데 여기는 제가 보면 위험하다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일단 뭐 재산 의혹이에요. 뭐 강선우 의호자도 뭐 배우자가 이때 무슨 스톡 옵션을 이제 신고를 안 했네 뭐 이런 거잖아요. 직무랑 직접 관련이 여성가족부랑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. 물론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다른 전례들을 봤을 때 뭐 이거는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뭐 네, 한성숙도 마찬가지고 나 이제 뭐 의혹도 정동영 뭐 땅 아니 태양광 뭐 이렇게 뭐 다 정성호 정성호, 의원들, 접경지 땅 적경지 땅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그런데 저분은 이진숙은 저거는 연구윤리는 교육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. 예, 그래서 더 심각하다 그래서. 예, 그래서 이거는 가장 위험한데 낙마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는 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예요. 제가 보기에는. 네, 이건 네. 진짜 야당이 그러니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. 모든 사람을 다 낙마시키거나 모든 사람들을 다 백환형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타겟을 정해라. 보통 옛날에도 민주당이 그랬어요. 이 두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. 그렇게 해서 관철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거든요.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진숙이랑 뭐 누구랑 네, 죽어도 네. 안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 그러면은 한 명은 이진숙은
그럼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. 네, 그러면은 네. 이진숙을 버리게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원내 전략을 송원석 대표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정상적인 야당을 좀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야당 같지가 않으니까 흐리멍텅하니까 답답해 죽겠어. 밖에서 보기에 진짜. 말이 없습니다. 하여튼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검증단 네. 또 만들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대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지금 사실 보수 쪽 언론에서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. 네. 그러다 보니까 음, 헷갈려요.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의혹이 있어갖고 네. 어떻게 이런 사람들 좀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기가 지금 어려울 수준이잖아요. 네.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 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저 사람이 저랬나? 저 사람이 저랬나? 이렇게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단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